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이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법정 구속시키고 징역 5년형을 선고하자 지금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유동규 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자 이재명 지지자들은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동규 씨는 여유롭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다음 주에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독려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이라는 게 참으로 가소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좀 더 지켜보자. 아무튼 이재명과 그 일당들 대장동 첫 번째 1심 판결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유죄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속으로 굉장히 겁을 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유동주 룰루랄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본인도 측근이라면 김영정 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영희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대법원 재판결 나온 거 그렇지만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재명은 겁을 먹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전 부원장 재판을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1심 재판은 다만 대부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의 저희는 분명합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김영희 불법 정지 자금을 수사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 같은 날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본인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튼 이제 이재명 측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우습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적 관계자는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이 1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유동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입 본부장은 반대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유동주 전 본부장 김용 전 부원장이 징역 운전역을 선고받는 데 대해서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윤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의 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다.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이동규 씨는 마음이 변해서 이재명 일당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려 죽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동규 씨는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내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재판 전부터 법원 출입구 근처에 모여있던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가 나오자 욕설하며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유 씨는 법정에 오던 길채 탄 자기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동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 이 재판 직후 유튜브 채널 유재인 라이브 방송에 나온 유동주 전 본부장은 욕 엄청 먹고 왔다.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앞으로도 제가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정을 나오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정말 욕을 엄청 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 방송 시청자가 자축의 의미로 노래를 하라고 요청하자 지금은 노래할 그게 안 된다. 가슴이 너무 벅차서 호흡이 다 떴다. 다음 주 수요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노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아무튼 유동규의 말처럼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이 말이 상당히 가슴을 때립니다. 앞으로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7간 문제일 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김영과 함께 이재명이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산 쪽에서 또 터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입니다. 지금 이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과 별도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내용이 이재명의 성남FC 뇌물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다 서로 엮여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접하는 대장동 미래신도시와 함께 성남읍시 후원금도 묶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이방자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수원지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남FC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성남FC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과 정진사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진상이 사실상 이 성남읍시 대표 역할을 했고 이재명은 자기는 허수아비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남읍시 후원금 100억 원이 넘는 이재명의 뇌물 의혹에 이재명은 이제 전성함 없이 이 대표의 양심선으로 완전히 구속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상황이 됩니다. 액수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100억 원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이 성남읍시 전 대표의 증언이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옛날에 유동주를 아느냐 마느냐 물었을 때 유동주는 뭐 잘 모르고 그 적어도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지 측근이라고 엄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 본인도 인정한 김영은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 민주당 내 대통령 겸 손자금 유법원 정도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진상 쪽에서 이재명의 뇌물 의혹과 관련된 바로 그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은 십간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읍시 구단주례울 겸임하던 당시 구단 운영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맡겨 놓았으니 앞으로 정 실장과 상기에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전직 성남FC 대표의 법적 진술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선 전 성남시 대표는 재직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 방식이 어땠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중요 결정보라는 정진상 실장이 갖고 있었다. 마케팅 실장 후임 전 대표가 이 경영가의 실장이 나를 건너뛰고 정진상 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곽선우 전 성남시 대표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곽선호 전 성남시 대표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어제 열린 이 성남읍시 후원군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읍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산건설 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의 첫 번째 정인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곽 전 성남읍시 대표는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2015년 성남FC와 후원금 계약을 체결해서 당시 1년 동안 성남FC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가장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인이 대표이사인데도 성남FC 구단이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이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하는데 관리하거나 구체적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검찰 교사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곽 전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구단에서 공식 직책이 없는 정진상 실장이 대표이사직을 제안했다는데 맞느냐고 질문했고 곽 전 대표는 그렇다, 정 실장이 구단조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정 실장의 동의를 먼저 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진술 요소를 토대로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수락한 뒤 정진상 실장이 마련해 시장실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이 구단 운영을 정 실장에게 맡겨놨다. 앞으로 정 실장과 상의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남읍시 후원금 뇌물 의혹의 돈을 받는데 사실상 정진상이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고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의 성남읍시 뇌물 재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박 전 대표는 이 실장들이 정진상 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진상 실장과 연락하는 사람은 대표이사로 통일돼야 한다며 성남FC 보고청에 개선 사항을 이재명 당시 시아에게 내일로 거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이재명과 정진상 딱 끌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액수가 간단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도 본인 재판이지만 김용, 정진상, 이화영 등 참모 측근 그룹의 재판에서 이재명의 혐의 사실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의가 살아있다면 좀 더 법원은 신속하게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김영의 최측근인 이 김영전 민주정권 부원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징역 7년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징역 7년 이 5년형도 너무 작다. 징역 10년형을 받게 하겠다고 의심해서 벼르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놀랄만도 합니다. 지금 사용 28억 약점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유동규의 발언에 신뢰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동규가 했던 발언 중에서 저수지에 있다는 것은 4528억 원 이재명 일당에게 떼어준다는 그 돈 사실 700억 원쯤 되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428억 원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산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CBS 라디오에 나와서 저수지에 있다는 4228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의원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뿐만 아니라 정진상 역시 여러 가지 재판 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4228억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최측근 김용전 민정검 부원장이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진격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대하에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언니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4228억 원 수사에 불씨가 살아났다. 저수지에 있다는 그 돈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진 교수는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 그 돈을 받았고 누구한테 받았냐면 이재명 대표와 혜택을 준 사람들한테 받은 것이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적어도 6억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쓰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질 순서, 왜냐하면 이게 경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재판에서 일단은 퍼즐을 맞춰야 한다.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유동규에 따르면 이 천화동인 뭐 1억에 그 이재명 복지관 428억 원에 일부 20억이라고 이동기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사건은 커집니다. 진 교수는 이재명 측에서 뭘 했냐면 유동규의 진술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흔들렸단다.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썼는데 법원의 판단은 그런 꼼수에 안 넘어간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428억 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저수지에 있다는 428억 그 중에 일부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428억의 주인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기자들 매수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들통났단 말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수사가 다시 꺼져가는 수사에 불이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42차 128억 약정설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이런 분위기는 이미 잡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영을 재판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유동규와 정민용 등에 대해서 진술의 시민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측 진술을 보면 범행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자금 전달 당시 감각적 경험을 세밀히 진술했다.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정민영은 운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균형의 모습을 생소하고 풍부하게 묘사했고 남욱은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묘사를 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판부의 말이 이재명의 패부를 지를 것입니다. 지금 김영 재판 판결문이 오늘 민주당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428억 이 수사가 제기된다면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크게 독려할 것 같습니다.